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기구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과 관련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2차 대전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이런 반인륜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을까라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폭력으로 침해했을 때 그러한 인권 침해 현상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인권기구가 나라들마다 없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유엔 총회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매개 나라가 특별한 인권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국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고 또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러한 기구들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만든 인권 결의들 또 협약들을 국내 정책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준 국제기구적인 기구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해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서 행정, 입법, 사법 이 세 가지의 삼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그런 유지하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일명 파리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자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 단체의 수장을 어떻게 뽑는가 이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니 대통령 등 정권을 감시하자면 그 조직의 수장의 지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니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지금까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 그게 무슨 인권위원회냐 그건 정권위원회지 라는 논란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권위원장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코드 인사다 보온 인사다 라는 비난이 끊기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송두환이라는 인사를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이 송두환이라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위원 수원 동기이고 또 지난 시기 민변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들과 함께 활동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대북 송금 특검으로도 이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7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을 때에도 그때 야당 의원들이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인사다, 보온 인사다 라면서 그때도 이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었다.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송두환 후보자에 대해서 진보 성향 인사다라고 평가하는데 본인은 자신은 중도 성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이 송두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당 의원님들 대부분은 송두환 이 후보자와 이재명 지사 이 사이에 무료 변론 문제를 따졌고 저는 좀 더 원론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꽂아넣는 이 임명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지. 그래서 이 역관제와 같은 대통령의 임명권 이 방식을 없애고 다른 나라들처럼 국회나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야 위원장이
대통령의 눈치나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했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의 지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준 국제기구적 성격과 북한 인권 활동을 어떻게 완전히 방기하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추정했는지, 이러한 문제를 제가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환 후보자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송 후보자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 데를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따지는 질의에 집중하였는데, 우리 한번 청문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전에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그 후보자님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구조와 그리고 현 국가인권위가 준국제기구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런 주제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이거 엽관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엽관제. 예. 제가 이거 PPT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7개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이나 왕, 즉 국가 책임자가 인권기구 위원장을 임명하는 나라는 지금 23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나라 3개, 그리고 국회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23개 해서 총 26개국이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국은 인권위 구성원 안에서 자체로 선출을 통해서 인권위원장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세계적으로 이거 지금 조사 자료에 하면 3분의 1 정도가 국가 원수가 임명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국회 혹은 인권위원회 구성원 안에서 자체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구조, 이건 전형적인 역관제에 속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엽관제에 해당한다, 더 그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다만 몇 가지 그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현재 지금 선택하고 있는 우리가 상태고. 선택하고 있다, 네. 그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지금 주변에서는 후보자님에 대해서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본인은 지난 인권청문회 때 보니까 본인은 중도 성향이다, 자기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중도 그런 성향을 가지시는 후보자님께서 보실 때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독립성, 다양성, 그 다음에 준국제기구 성격과 지위에 맞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활동하는 정권위원회로 전락되지 않았는지 후보자님의 소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위 자료를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북한 인권 토론회 현황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18회, 박근혜 정부 때는 9회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PPT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특위 진행 정형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22회, 박근혜 정부 때 21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8회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작년과 재작년에는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매해 나왔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준국제기구의 성격에, 지난 시기에는 준국제기구 성격에 맞게 매번 지지, 환영 성명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엔에서 계속 결의안이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지지, 환영 성명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지난 2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할 때마다 옳은 결정을 했다고 계속 환영 입장을 발표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단 한 번도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관련 기둥,
그다음에 준국제기구로서의 준국제기구적 성격을 가진 이 두 기둥을 허물었다고 저는 판단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 번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직무유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후보님께서 중도 성향을 가지고 계신 후보님께서 위원장이 된다면 과연 이런 정권의 정책에 코드를 맞추는 그런 현 국가인권회를 명실공히 준국제기구적 독립적 다양성이 보장된 기구로 만드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와 제 질의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 구조 방식, 전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어떤 편향적인 대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담하게 입법 과정을 통해서 명실공히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대로 준국제기구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릴 답변하셔도 수는 되겠습니다. 있은 겁니까? 네. 예, 제가 그 현재 인권위원회의 각 그 정부 집권당이 바뀌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정도가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만큼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 흐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가 종전에 비해서 공개적 대응을 한 횟수가 확실히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전혀 감수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 어떤 경우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해서 그 자체를 뭐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북한 인권 정책 특별 보고관의 같은 취지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 좀 유사한 거는 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권위원회가 종전에 비해서 그 대응 한번 환영 지지하는 그 대응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그것이 현재 정부의 성격을 감안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그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어떤 면으로는 확고한 당위의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루기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또 복합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건지 하는 그 속사정은 사실 제가 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을 저는 저대로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정권의 성격과는 그 무관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인권위원회가 왜 무슨 이유로 말하자면 좀 약간 태용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에 의하면 약간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응을 왜 제대로 못했느냐? 그 배경이 뭐냐,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확답을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구독 쭉, 좋아요, 알람 쭉 눌러주십시오.